과목 공지에 가시면은 조별과제 내용이 있거든요. 우선 설명드리자면 아직 조는 안 짰고요. 그 얘기 드린 대로 중간고사 결과 가지고 조를 짜긴 할 건데 지금 대면 수업 나오는 사람이랑 비대면 수업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조를 나눈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조별과제인데 이거 얼굴 못 본 사람들끼리 같이 해야지. 예, 누구는 대전에서 얼굴 봐서 열심히 하고 안 했고 그거 얘기 나오기가 좀 뭐 할 것 같아서 해서 그랬고 아직 조는 안 짰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확인해가지고 다시 조를 나눠주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은 조별과제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모든 조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뭘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저도 학부 때 그랬고 지금 뭐 학교에 이번이 4번째 학기인데 조별과제 해가지고 뭔가 이게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별과제라고 써놨지만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식은 각자 하세요. 각자 하시고 이제 언제 한번 조별로 취합을 할 땐 있잖아요. 취합해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거 뽑아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다음으로 공헌한 사람한테 점수 좀 더 주는 걸로 할 거거든요. 조 안에서 공헌도 평가를 할 거예요. 1, 2등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몰라요? 각자 이거 내용 해가지고 들고 오세요. 들고 오셔가지고 누구께 제일 나은 것 같다 해서 그 사람 걸로 하고 그 사람이 공헌도 1등 먹는 거예요. 조금 뭐 더 좋은 사람 2등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건데요. 뭐 그런 사람은 따로 표시를 하세요. 이제 조별로 낼 때 이 사람 뭐 했는지 같이 해서 내가지고 평균은 몇 점으로 조별로 평가를 하겠지만은 거기서 공헌도 따라서 점수 다시 나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망한 조라도 어쨌든 이거 멱살 잡고 끌고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점수 좀 더 드린다는 얘기고, 예, 잘한 조지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잘한 조에서 좀 점수가 까인다라는 거죠. 그냥 아예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점수가 안 좋게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조에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받는 건 있을 거고. 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과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같은 양의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화물 양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걔를 어떤 속도로 옮겨야 될지도 정해져 있어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양의 화물을 어떤 속도로 옮길 건데 걔를 배 한 척으로 옮길 때랑 두 척으로 옮길 때를 비교를 하면은 우선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배를 사용하는 비용이 차이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선원도 좀 더 들겠죠. 두 척으로 갈 때 선장님이 2명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연료 소모량만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추진 수업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배 연료 소모량을 어떻게 예측할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선박이고 어떤 화물이냐 그러면은 올해 선박 설계 콘테스트라고 해서 4학년 1학기 종합 설계 들은 사람들이 했던 과제 있거든요. 그 배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원래 우리 교육 과정대로 하면은 이번에 저항 추진 듣는 분들이 내년 1학기 때 선박 종합 설계를 듣는데 그 선박 설계 주제가 원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를 할지 제가 모르니까 그냥 올해 나왔던 과제 선박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자료실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계략적인 치수는 제가 드릴 거고 선박 저항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방법을 수업 때 당연히 배워요. 안 배운 거를 시키진 않으니까. 선박 저항이 얼마 된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고 적합한 추진기를 설계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과정도 당연히 수업 때 배워요. 그러니까 중간 이후쯤에 배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여기까지는 원래 전통적으로 저항 추진에서 항상 다루던 부분들이거든요. 책에 보면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항 추진 가르쳐보고 딴 거 일을 해보고 하면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뒤에요. 엔진을 선택을 하거나 연료 소모량을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엔진이 동력이 크면은 그만큼 연료를 많이 먹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저항 추진 책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중요해요. 오히려. 배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얘가 연료를 얼마나 먹냐. 그게 요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고 오늘 배울 EEDI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척이랑 두 척으로 같은 속도로 운반을 하는 게 어디가 더 유리하다, 얼마나 더 유리하다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시는 거에 이제 조별과제의 목표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혼자서 다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뭐 이제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부터는 이제 조끼리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공헌 많이 한 사람 뭐 1등이나 2등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조 안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얘기 드리자면은 조원은 한 대여섯 명 정도 나갈 거고 그럼 지금 여기서 뭐야 2조 반밖에 안 나오네. 대면 수업 신청하고 바로 온 사람도 그러게. 근데 우선 신청한 사람들로 나누긴 할게요. 뭐 이제 오늘 안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은 대면 수업 평생 안 온 사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원래 공지에다가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목록 가지고 조를 짤게요. 우선. 근데 비대면 듣는 사람 중에 지금 원래 대면이었는데 비대면으로 바꿨는데 뭐 따로 얘기는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조 나가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난 비대면이라 대면조에 못 낀다 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거야 일은 아니겠죠. 근데 화면이 제가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데 불을 켜볼까? 이러면 좀 나와요? 화면 보여요 근데 이거? 아닌가? 꼭 그거 같다. 그 명탐정 코난에서 범인들이 시커멓게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네 제가. 예, 딱히 뭐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하여튼 화면 보여요 근데? 예, 그럼 계속 할게요. 아닌가? 끈 거랑 켠 것 중에 뭐가 더 나왔어요? 아까? 우선 이가 잘 보여야지 화면 글자가. 네. 끈게 나왔어요. 끈 게? 한번 이렇게 해요. 뭐 제가 도둑놈 같이 보여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과목 공지에서 뭐야 나머지는 중간고사 공지니까 필요가 없고 중간고사니까 그 다음에 자료실에 가시면은 오늘 수업 자료고요. EEDI 관련 자료가 이걸로 클릭되나? 오 21세기네. 잠깐만. 근데 실은 안 되잖아. 미쳤는데? 그래서 EEDI 관련 자료라고 해서 오늘 수업 자료는 여기 특강 써져 있는 거 이 자료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으면은 볼만한 내용들로 좀 가져왔어요. EEDI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것도 되나? 이건 안 되네. 만족스럽네. 학교가 이런 데 돈을 써야지. 딴 데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조별과제 관련해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학기에 된 거예요. 선박설계 컨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나간 학생들이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직 수상을 안 해서 모르지만, 어떤 상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구사항 있고, 밑에 파일 2개가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안 되잖아. 쓸데없는 게 있었네. 여기 뭐 뒤쪽은 다 필요 없고요. 첫 페이지가 여기 보면 표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사이버 캠퍼스 뭐야? 정리해서 나중에 사이버 캠퍼스에 다시 올릴게요. 근데 우선 설명을 해야 뭐가 뭔지 아니까. 원래 선박설계 컨테스트는 참조 5선이라고 해서 실제 있는 배를 주고요. 완전히는 안 줘요. 대충 치수만 줘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내는 게 원래 목표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했는데 뭐 배가 얼마나 잘 뽑혔냐 아니면은 설계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냐를 비교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참조 5선을 그걸로 놓자는 거예요. 한 척 배로 옮길 때 화물을 배 한 척으로 옮길 때를 참조 5선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쓰는 거는 수에즈막스 탱커니까 탱커면은 이제 기름을 옮길 거고 수에즈막스는 개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해서 뭐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주요 재원이라고 해서 대충 나와 있는 게 뭐 길이, 폭, 홀수 그 정도만 있어요. 그 다음에 스캔틀링은 선박 계산 때 배웠어요? 구조에 아니면 계산 때 배웠을 텐데 아니야? 개론 때 내가 가르쳤나? 그랬던 것 같겠네. 예. 얘 신경 쓰지 마시고 디자인 드래프트만 보시면 돼요. 디자인 드래프트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드웨이트는 뭐예요? DWT라고 쓰는데 옮길 수 있는 화물량?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화물이랑 뭐 이것저것 더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에다가 실을 수 있는 양이에요. 화물량. 그 다음에 데드웨이트 더하기 우리가 경화중량이라고 해서 걔를 해주면 그게 뭐예요? 배 전체의 무게죠.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물에 띄웠을 때 디자인 홀수가 나오는 그만큼 배가 가라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무게만큼. 하여튼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지금 아직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냐면은 배 자체에 경화중량이 빠져 있어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배의 배수량을 구하실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배 형상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뭐 뒤에서 따로 제가 적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화물을 원유겠죠. 원유를 뭐 대충 16만 톤 정도 옮길 수 있는 배가 있대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화물을 옮기는 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를 뒤에서 설명하자 그냥 차라리. 그 다음에 배 속도는 얼마로 돼 있냐면은 15.8노트로 가게 돼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를 두 개로 쪼개면은 각각 15.8노트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배를 두 개로 쪼개면은 배 길이가 짧아질 거고 프루드 수가 이 속도에서 더 크게 나오겠죠. 루트 GL분의 V잖아요. 프루드 수가. 그러니까 배 길이가 짧아지면은 같은 속도에 대응되는 프루드 수가 올라가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프루드 수가 올라가면 저항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좋겠죠. 뭐 그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 NCR이라는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15% SM이라고 써는 게 C 마진이라고 해서 해상 여유라고 하거든요. 우리 수업 때는 뒤에 시운전에서 배울 건데 뭐 그 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엔진은 현대 BMW 뭐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뭐지? 아마 독일에서 만든 엔진 설계를 가지고 현대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BMW 어쩌고저쩌고. 이게 뭔지는 자료실에다가 카탈로그를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오늘 배울 단어기도 한데 MCR이랑 NCR이라는 게 있어요. M은 맥시멈이라서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에요. 엔진 안 부서지면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N은 노멀이라서 근데 최대 출력으로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연료 소모량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대비 연료 소모량이 좀 커요. 여러분들 차나 오토바이 타보면 알겠지만은 같은 거리 갈 때 엔진 막 조지면서 가면은 좀 기름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연비 주행이 중요하겠죠. 연비 주행을 할 수 있는 최고 엔진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는 MCR의 한 90% 아니면 85% 정도로 설계가 되거든요. 노멀이. 그러면은 실제 배는 노멀로 다녀요. 여기 MCR까지 엔진 올리지 않아요. 얘로 갈 때 배를 추진하는데 이만큼 동력이 필요한데 근데 또 여기에서 15%는 파도를 극복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아주 잔잔한 데면은 파도를 극복하는 데 들어갈 힘이 필요 없는데 실제 배는 운영해보면 15% 정도는 추가로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잔잔한 바다에서 전진을 할 때 필요한 동력은 얼마냐면은 이 값을 115%로 나눠준 값이 실제로 잔잔한 바다에서 전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DFOC라는 게 하루에 연료를 얼마나 소모하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데이잖아요. 하루에 몇 톤이나 소모를 하냐. 톤 단위로 나가요. 몇 톤쯤 나간대요? 67톤씩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M 포인터를 켜야지. 네. 얍. 됐나? 됐네. 빨간색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배를 지금 한 척으로 밀고 갔을 때 연료를 하루에 67톤을 소비를 한대요. 그러면은 두 척으로 만들었을 때 연료가 하루에 소모하는 게 얘 반절 이하면은 좋은 거죠. 연료를 적게 쓰니까. 반절 넘어가면은 두 척 합쳤을 때 한 척으로 가는 것보다 연료를 더 쓰잖아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별 과제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배가 그럼 기름 만땅으로 채워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냐인데 22,000
해상 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8km 해줘야 되는데 킬로로 바꾸려면. 근데 뭐 이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연료 소모량에 관심 있는 거지 얼마나 갈 수 있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연료 탱크가 크면 많이 가겠지.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래서 연료를 배가 얼마나 싣고 가냐 그러면은 4,500 세제곱미터 정도 싣고 가는데 연료가 기름이라서 물보다 조금 가볍거든요. 대충 그거 감안해도 연료가 한 4,000톤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4,000톤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MDO는 아니면 MGO 요거는 그 배 엔진 자체 돌리는 거 말고 안에 있는 뭐 디젤 엔진이나 전기 만들고 하는데 보조 엔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그러니까 얘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고 배에다가 물 얼마나 실는지 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밸러스트 워터는 우리 수업이 아니라 선박 계산에서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닌가? 밸러스트 워터가 뭐예요? 그냥 배를 물에 띄우면은 자세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흘수도 맞춰주고 뭐 배 트림도 없게 해주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죠. 저항 추진에서는. 그 다음에 사람 35명 타는 거 중요한 거 아니죠. 얘가 중요한데 연료 탱크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옮기니까 원유를 옮기는 탱크의 용량이 17만 5천 세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를 두 개로 쪼개면은 얘 반절씩을 나눠 가져야겠죠. 각각.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 설계에 대한 건 거의 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배 경화 중량은 따로 드릴 거거든요. 경화 중량 뭐 대충 몇만 톤이다라고 드리면은 걔랑 얘랑 더한 값이 배의 배수량이 되겠죠. 그럼 그 배수량을 가지고 이제 배 대충 치수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배 저항도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의 동력도 추정할 수 있어요. 프로펠러가 뭐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럼 걔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 값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15분의 1을 해주면은 걔가 우리가 잔잔한 워터에서 영어로 카모터라고 하거든요. 카모터에서 필요한 동력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수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배울 DHP라고 하기도 하는데 DP라고 쓸게요. 프로펠러에 들어가야 되는 프로펠러에 전달돼야 되는 동력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이거에 해상 여유를 뺀 값이랑 비슷하거나 완전히 같지는 않겠죠. 뭐 여러분들이 정확히 설계한 게 아니니까 비슷한 정도 오더로 나오면은 내가 이 주어진 배에 대해서 설계를 제대로 했구나. 프로펠러랑 뭐 이해를 제대로 했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 배를 반으로 쪼갠 두 개 배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거를 해석을 해주시면은 이제 뭐 하는 절차가 맞으니까 결과도 맞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양쪽에 하루의 연료 소모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지금 물어보셔도 되고요. 특별한 게 없으면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EEDI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그 배를 두 개로 갈 때랑 비교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두 개의 배는 이거보다 더 작은 배인지 아니면 똑같은 배? 아니 같은 화물을 옮겨야 되니까 배 두 척으로 같은 양의 화물을 옮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배보다 작은 거 두 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밴으로 10명 태워서 가는지 승용차 두 대로 5명 태워서 가는지 그중에 뭐가 더 연료가 낫겠냐 라는 거를 물어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EEDI 얘기를 할게요. 좀 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은 사이버 캠퍼스에 여기 첫 번째 파일은 그래서 엔진 카탈로그고요. 엔진 뭐 성능들. 그래서 보면은 뭐 동력은 얼마고 얘가 엔진에서 연료는 얼마나 소모하고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쭉 보시고 첫 번째 배는 엔진이 정해져 있는데 두 번째 배, 반으로 쪼갠 배는 엔진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찾으면 돼요. 카탈로그에서 보고 이 엔진이 우리가 찾는 작은 배에 적합한 사이즈구나 라고 하면은 그 엔진에 대해서 연료 소모량이 카탈로그에 써져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일은 그 저항할 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배 형상만 대충 정해져 있을 때 저항이 어느 정도 된다는 추정식 얘기라서 지금 얘기해봐야 뭐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책에서 4장, 5장 그쯤 나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